그리고 한 달 정도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달 정도는 좀 똑바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긴 하죠. 근데 만약에 이제 처음에 수술하자마자는 비대칭이 없었는데 뭐 한 2-3개월 전에니까 좀 비대칭이 눈에 좀 띄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비대칭이 점점점 심화될 거냐? 콧대가 휘어 보인다 이런 거는 높이기 위해서 뭐 보형물을 사용했다든가 뭐 어떤 재료를 썼을 때 재료 자체가 잘못 놓여졌을 때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고, 코끝 수술은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 코끝 연골에다가 연골을 이식을 하거든요. 그리고 코끝 연골을 이렇게 고정하면서 묶죠. 그러니까 코끝에서 결국 비대칭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지지대 위치가 좀 똑바로 세워지지 못했을 때, 아니면 묶는 과정에서 비대칭적으로 묶였을 때, 뭐 그런 경우가 사실 가장 많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. 물론 이제 환자분에게 전의 상태를 이렇게 체크해 보면 많이 이렇게 뭐 비대칭적인 요소를 갖고 있을 때도 많이 있죠. 그냥 선천적으로 이렇게 자랐을 때. 사실 수술 전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요소로서는 느껴지지 않지만 막상 뭔가 이렇게 입체감 있게 탁 세우고 나면 수술하고 나니까 더 두드러진다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. 그러니까 비대칭이 얼만큼 해결될 수 있는가가 이제 중요하긴 한데, 진짜 보형물이 잘못 들어갔다, 잘못 고정돼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되게 쉬운 문제가 되긴 하죠. 그 보형물만 위치 다시 잘 잡아서 흐트러지지만 않게 하면 되니까. 근데 이제 비공, 뭐 콧볼의 모양, 그 비대칭적인 요소가 단순한 게 아니라 막 복합적인 경우, 그런 경우는 뭐 재발 가능성도 분명히 더 높다고 봐야 되고. 이제 보형물을 만약에 이제 콧대에다 이렇게 쓸 때, 그러니까 보형물 폭이 만약에 10mm인데 그 들어갈 공간을 딱 10mm만 박리하냐, 그거보다는 좌우로 조금 더 여유 있게 박리를 해요. 예를 들면 뭐 2-3mm 정도 이렇게 더 옆으로 넓게 박리를 하죠. 그러면 사실 보형물을 이렇게 넣었을 때 그 보형물이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그게 아물면서 다시 달라붙으면서 사라지는 건데, 그 사이에 뭔가 이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.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달 정도는 좀 똑바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긴 하죠. 잘 때 내가 무의식적으로 자세가 돌아갔다, 근데 지금 이상 없는 거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 분도 있거든요. 큰 문제는 없긴 없죠, 대부분. 근데 만약에 이제 처음에 수술하자마자는 비대칭이 없었는데 뭐 한 2-3개월 전에니까 좀 비대칭이 눈에 좀 띄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비대칭이 점점점 심화될 거냐? 보통 그렇게 보지는 않고,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모양이 좀 나오거든요. 6개월 정도 지나면 만약 비대칭이 좀 있다면 그냥 그 정도 상태가 아마 유지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죠. 그래서 이제 그 비대칭이 좀 눈에 띌 정도로 크다면 교정을 할 수 있는 거고, 만약에 이제 코의 어떤 측면이 좀 한쪽이 꺼졌어요. 그럼 이 꺼진 데다가 만약 진피를 넣었어요. 만약에 2mm 두께를 넣었는데 나중에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1mm가 남아있을지 0.5mm가 남아있을지를 알 수가 없죠. 사실은 좀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니까 약간의 과교정을 하고, 약간의 과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하게 교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알고 수술하긴 해요. 저는 뭐 부작용 생겼을 때는 뭐 병원 방침상 한 3년간 AS 해드린다고는 얘기하고 있거든요. 병원마다 방침은 좀 다를 것 같고, 실제로 얼마나 심각하냐 아니냐도 중요한데 환자가 그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.